네, 안녕하세요. 하나옵션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 1%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하나옵션 주주분들이시라면 실망하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신가요? 우리가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오스탈조선소 지분 확보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옵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옵션 진짜 고점이구나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하나옵션 지금은 절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하나옵션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하나옵션이 어떠한 주가 흐름을 가져갈 건지 그 구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하나옵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서 다음 주 시장 같이 준비해 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옵션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의 오스탈 지분 확보가 그만큼의 호재가 아니어서 1%의 소폭의 상승률에서 그친 걸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의 오스탈 지분 인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역대급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호주 조선사인 건 맞지만 글로벌 조선소이기 때문에 미국 지사가 있어요. 오스탈 USA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스탈 USA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스탈 USA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군함 건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조선사예요.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군함에서는 점유율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다. 그러니까 하나가 오스탈 지분 19.9%를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한 거는 하나옵션이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 군함 직접적인 건조에 첫 걸음을 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대급 호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하나옵션 왜 1% 주가에서 멈춰 있는 건데 의아하실 주주분들 계실 거거든요. 제가 추가 기사 보여드릴게요. 하나옵션 협력사도 동일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원하청 차별 없이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인데 당연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방향성이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는 과연 호재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조업이에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인건비가 나간다? 이거 영업이익 괜찮은 거 맞아? 안 그래도 지금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현금을 많이 썼을 텐데 현금 플로우, 현금 흐름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의문이 시장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오스탈 조선소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옵션의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옵션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 지주사의 돈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수하게 됐을 때는 이사진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요.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하나옵션이 직접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는 그대로 거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직접 인수를 했는데 하나옵션의 현금 플로우 전혀 문제가 없죠. 게다가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성가 상선과 특수선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조선소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옵션의 상방을 막아놓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오스탈 조선소 인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0만 주, 12만 주, 16만 주, 43만 주 말도 안 되는 매도 물량을 던졌었던 외인들의 추세를 한번 전환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호재였다. 그런데 여기서 외인들의 움직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들의 움직임이에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추세 전환을 만드는 매집을 진행했거든요. 7만 주, 14만 주, 8만 주의 매집을 진행하면서 하나옵션의 3거래일 동안에 양봉을 만들었던 주포 세력들이라고요. 그리고 내마녀의 날 때도 40만 주 이상의 매집을 진행하면서 동시효과 50만 주의 거래량을 터뜨렸었는데 기관이 호주 오스탈 조선소 인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주의 매도를 진행한다? 기관들이 이탈을 한 걸까요?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주면서 하나옵션 같은 경우 개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대로 주가를 눌러버린 거라고요. 결국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옵션에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22일로 지연되긴 했지만 KDDX 수주에 대한 기대가
기대감이 신규적으로 들어왔고 KDDX뿐만 아니라 미 해군 MRO 이제 5스타일 조선소 인수가 나왔기 때문에 미 해군 군함 건조, 더 나아가서 핵 잠수함, VLCC에서의 추가적인 수주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이 남아 있잖아요. 게다가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미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QE까지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오션처럼 상승 모멘텀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하나오션 5스타일 조선소라는 말도 안 되는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면서 매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하나오션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수 타점 잡아서 평균 단가 낮춰야 된다. 그런데 하나오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상승 구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 변곡점을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로 보고 있어요. 아니,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하나오션의 상승 추세를 꺾을 거라고? 장난하냐?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서 하나오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며 말 바꾸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하만 단독으로 진행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호재였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 진행 확률도 90%를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금리까지는 하나오션 주가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내가 일본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일본 금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최근까지 엔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엔화를 빌리는 게 굉장히 쌌다고요. 그런데 과연 하나오션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세력들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까요?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신뢰도 있는데 신용도 좋은데 금리도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하나오션에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요. 왜? 외국계 증권사, 헤지펀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 가치도 내려가고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환차 손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레버리지를 다루는 세력들이 과연 한두 푼 다룰까요? 아니라고요. 막대한 자본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자본에서 환전을 할 때 손해가 발생되게 된다면 과연 레버리지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환차 손을 피하려는 움직임,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거래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거래량이 많은 하나오션 같은 대형주에서 청산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 속에서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최근뿐만 아니라 항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움직임을 우리 또한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얼만큼 나갔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코인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KDDX 기대감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오션에서 지표도 없는 레버리지를 확인해가면서 개인 주주분들이 윗구간의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건데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윗구간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변동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고 KDDX 기대감을 받으면서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오션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리스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니까 오해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 제가 본질이 꺾였다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가 내려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본의 움직임 때문에 주가만 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본질도 내려가지 않았고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가 변동된 거기 때문에 결국 저평가 구간이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을 돌파하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그럼 결국 하나오션 올라간다라는 거네,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인드였으면, 그 생각이었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를 던질까요? 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할까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말하지 않아도 음봉이 나올 때마다 추격 매수를 진행하죠. 그리고 추격 매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주가 눌리면 비중 확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은 공포에 매도를 하고, 아랫 구간에서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들도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지 못한다고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아랫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던 개인들이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추격 매수를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만들어지면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하락폭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라면서 추격 매수를 진행했던 개인들조차도 당연히 매도와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막연하게 관망하는 태도는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오션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개인 번호 띄워놨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실시간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처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어색하고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저라고 달랐을까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미리 해보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깡통도 차봤고 솔직히 억대빚도 져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그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었구나, 투기였구나.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손해가 복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 짧게 얘기 드리지만 짧지도 않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겨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하나오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결국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윗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오션, 조선 섹터가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건 조선 기자재가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외 조선소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거제, 울산, 전남, 국내에서 조선 기자재를 납품했던 회사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해외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기간 폭등이 나올 수 있는 해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조선기자재의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 흐름이 어떤가요? 조선 빅3가 국내 조선사에서만 수주를 받는 걸 넘어서서 해외 조선사를 이용해서 수주를 받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실제 기사 헤드라인을 가져왔어요. 호주 정부 하나의 호주 조선업체 지분 19.9% 인수를 승인했다. 오스탈 조선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국형 조선소를 추진한다. 제2의 울산을 만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너나 할 거 없이 해외 조선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선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MRO 방산 섹터의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난 줄 알았던 LNG 선박 수주가 다시금 주물러시가 몰려오면서 5년치 도크를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러니까 조선 섹터의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결국 조선 섹터 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에서의 폭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 흐름이 달라진 게 뭐라고요? 조선 빅3가 국내 조선사에 투자를 하는 걸 넘어서서 해외 조선사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 기자재 폭등 같은 경우에는 울산, 거제, 전남에서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하면서 해외에서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조선 기자재의 폭등 패턴을 한번 봐보자고요. 한국화분을 보게 되면은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이 만들어져요. 그 이후로 곧바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털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매집을 했던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화분뿐만 아니라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죠.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털기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적지 않은 거래량으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털기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고점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지자마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조선기자재 히든 종목 차트 한번 봐보자고요. 히든 종목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과거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대로 주가 올려줬나요? 아니죠. 장기간 동안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터지면서 세력들 또다시 매집을 한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강한 매집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그대로 상승시킨다고요? 아니라고요.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 빅3의 해외 조선소 투자 소식들이 들리니까 추세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대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그널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 구간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상승하면 100% 200%가 아니라 300% 그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 내려갈 것 같나요? 아니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조선 기자재는 당연히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선 기자재 섹터의 흐름이 어떻다고요? 국내 조선사가 아니라 해외 조선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기업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기자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기자재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급격한 상승 구간을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지 않게 문자 보내서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